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면은 사실 이제 배터리 완성 회사들이 지금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에 밀려버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 SDI는 여러모로 특히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요 거래처들이 우리 프리미엄 자동차인 벤츠라 BMW, 아우디,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LG 엔솔이라든지 SK1 이런 쪽 제품을 갖다 쓰고 있지만, BMW, 아우디는 이제 폭스바겐의 쉽게 얘기해서 그 프리미엄 자동차가 아우디죠. 그렇게 되고 있고, BMW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미엄 차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리비안이라든지 우리나라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는데 이제 고가 GV90에 일단 탑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기에는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 SDI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 정책을 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SDI는 지금 고가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고가가 안 맥히고 저가가 맥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가 정책, 업체들이 이제 고가 라인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주로 납품이 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이 전고체도 지금 2027년 말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고체도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 밀도가 높고 합니다만은 가격은 좀 올라갈 것은 화재 위험이 없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 올라가니까 1000km, 1200km 거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디젤 차, 그 수준 정도의 연비가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불리는 것인데, 문제는 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 회복이 경기 화랑기에 이제 주로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가 라인업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저가 라인업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서 일단 자동차가, 전기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다 보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그 중국 업체들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심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삼원계라 해가지고 리튬, 뭐 LG엔솔, SK온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그 다음에 망간, 코발트의 합성, 이렇게 해가지고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에너지 밀도 좋고 다 좋으면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주행거리가 좀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싸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팔려가지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LFP 배터리 중심으로 보급형을 주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폭스바겐도 그러고 다양한 이제 그 우리나라 업체 리튬, 망간, 코발트 이쪽 중심으로 해서 그 썼던 회사들이 이게 안 되겠다, 안 팔리니까 중국산 배터리 갖다 채용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그 뺏어가지고 중국이 가져가 버리니까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어 버리고 어려움에 처해 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LFP 배터리는 언제나 그러면 상용화될 수 있겠느냐? 원래 이제 LG 엔솔이 가장 좀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조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SDI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상반기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요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저가,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지만 저가 라인인데 화재 위험성에서 조금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 중심으로 이제 팔려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요게 이제 ESS용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예정으로 돼 있어요. 삼성 SDI. 전기차는 내년 하반기나 가야 이제 뭐 되든가 말든가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거의 뭐 2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잠식을 당해버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깝깝스러운 거죠. 지금. 그래 이제 이번에 증자를 한다고 삼성 SDI가 했는데 2조 증자한다 했는데 지금 지금 가격이 최종 가격이 1.4조인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미달하는 그런 증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6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4만 원에 이제 발행가액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혈되는 자금이 1.6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질이 좀 빚어져 가지고 최대한 더 사실 유중을 많이 하고 자금을 확보해서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GM을 그래도 원래 GM이 이제 삼성 LG 엔솔이 주 고객이었는데 이제 GM 거 조금 가져왔지 않습니까? 삼성 SDI가. 그래서 GM 것을 가져오면서 이제 GM하고도 투자 합작을 좀 할까 합니까? 그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 쪽의 법인 공장은 이제 리튬 인산철 이쪽 라인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쪽보다는 그 유럽은 좀 소형차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소형차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데 가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우리나라 그 모닝이라든지 스파크 이런 것보다도 좀 작은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튬 인산철을 그 헝가리 공장에다가 좀 진출하고 각형 같은 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 자금도 예상보다 이제 좀 이 모집 금액이 좀 적어 버리니까 이것도 좀 비중을 축소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R&D 비용은 기본적으로 좀 유지를 하되 시설 투자 비용은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근신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BMW나 아우디 쪽에서 작년 모델들 올해 그 1분기에 많이 떨다 보니까 2분기에는 조금은 개선될 소지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미국에서도 스탈란티스 쪽도 이제 조금 오더가 좀 들어와가지고 약간 2분기에 개선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1분기가 최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것은 다 이것은 사실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LG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포스코, LG화학 다 똑같은 입장에 이제 처해 있어요. 이제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만 하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깜짝 놀라고 더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아니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지금 트럼프 발로 애가 작년 여름까지 반등을 줄라다가 지금 꼬꾸라 자빠진 폭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삼성 SDI만 해도 이게 35만원짜리 16만원 반토막 이상 나버렸잖아 작년 10월 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게 생긴 악영향이거든. 결국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래도 큰 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 양대 산맥인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양대 산맥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해가지고 이번 시에는 이제 범칙금을 물리기 때문에 좀 강화가 됐어요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팔리고 있는데 미국은 수요가 이제 꾸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도 없애버리고 이제 세액공제 혜택 줬던 거 바이든 정부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기다가 이제 몽땅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28년 이후에는 안 한다 하니까 지금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 빼버리면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크지 않습니까? 삼성 SDI SK 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LG엔솔이 특히나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 이제 주가가 한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것인데 이 하락의 끝자락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게 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둔화다라는 것을 이제 캐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시적 둔화. 구조적 침체냐 아니면 일시적 둔화냐 이것을 이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일시적 둔화냐 구조적 침체냐 침체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개화하다가 다시 이제 꼬그라져 버리는 마치 이제 과거의 시티폰 마냥 꼬그라져 빠져 버린 거냐 일시적 둔화가 저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자기 이제 금리가 예상치 않게 누구든 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 둔화 국면이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환경 규제 이런 것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둔화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재고 순환 주기상 우리가 재고 순환 주기는 3년이라고 표현하는데 3년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무리 빨라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데가 재작년이죠. 23년 7월 달에 7월 말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2년이 좀 덜 됐어요. 2년이 아직 조금 덜 됐다 이거야. 그래서 재고 순환주의가 첫째는 도래하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상태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2.5%, 뭐 유럽도 2%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4% 초반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금리 상태가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어쨌든 자동차는 이제 할부로 많이 사기 때문에 할부 리스로 많이 사기 때문에 지금 그 고금리 상태가 좀 다운이 되면서 경기 회복이 좀 돼야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연기관차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경기 회복. 그러면 전기차로 안 가고 이제 내연기관차로 그냥 가버린 거 아니야?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전기차보다는 이제 내연기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러스트벨트 그 지지층 때문에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저것을 우리가 이제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배기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가게 돼 있다. 근데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크게 가지는 못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게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이제 가격이 전기차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이 첫째는 이제 좀 없어야 되겠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지금 없다 보니까 잘 안 팔린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든지 리튬 인산철은 팔리고 있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보면 차 안에 우리 차간거리 뭡니까 차축을 걷다가 보면은 실내 공간이 더 오히려 넓거든. 전기차가 소음 적지 실내 공간 넓지 같은 차급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기차의 속성상 이제 바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좀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겉에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지만 실내 공간 오히려 우리 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엔진애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이제 배터리만 하나 탁 넣어놓으면 끝이니까 얘가 실내 공간이 넓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일시적 둔화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그 리튬 인산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판이고 한데 뭐 내년에 가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판이 조금씩 이제 개선될 소지. 아까 ESS 쪽에 LF 배터리가 나오고 리튬 인산철
LG 엔솔도 지금 기술이 지금 완성 과정에 이제 거의 다가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양산까지 딱 돼야 돼. 양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밀어버리면은 이제 점유율이 자꾸 쪼그라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거기서 조금씩 개선된다. 이것만 마치 이제 천수답처럼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이제 깝깝스러운 거죠. 당분간은 이런 형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없애고 이런 것은 이제 미국 공화당 하원에서 이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28년에 끝낸다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결국에는 투표를 해봐야 돼요. 투표를 해봐야. 왜냐면 공화당 그 지역에 지금 이 공장들이, 배터리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반대편 몇 개 나오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천수단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깝깝스러운 거죠. 기술에서 이제 뒤쳐버리면 안 돼. 근데 요번에 이제 보면은 리튬 망간 리치라고 해서 GM하고 합작해가지고 LG 엔솔에서 리튬 망간 리치를 개발해가지고 28년 양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발이 확정됐다 이런 얘기까지는 없습니다만, 개발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이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28년에 양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망간이 싸니까, 망간이 싸니까 여기에 그 리튬 인산철보다도 원가는 그 비슷한데 이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뭐 쓰겠냐고, 리튬 망간 리치 쓰겠죠. 여기 되면.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은 좀 확보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25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6년, 27년, 28년, 3년은 더 있어야 돼. 3년.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철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돼야 이제 양산이 될 판이고, LG 엔솔은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뭐 비슷한 시기가 아니겠나, 내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크게 움직이기가 좀 힘든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뭐 하는데,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또 악재가 나오고 또 악재가 나오고 또 악재가 나오고 환장합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악재 중에 하나가 CATL에서 소금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를 올해 12월 달에 양산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리튬 인산철도 아직 기술이 완료가 안 됐는데 CATL에서 리튬 소금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것은 이제 가격이 더 싸죠. 왜냐면 소금 배터리는 쉽게 얘기해서 리튬 인산철보다 훨씬 흔한 거니까, 이건 뭐 가격이 더 내려가고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져 버릴 가능성이 훨씬, 지금 비슷해요, 중국에서는. 근데 이제 더 보조금을 좀 줘놓으니까. 근데 이제 더 싸져 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보급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리튬 소금 배터리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리튬 망간 리치, LG 엔솔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나중에 이제 SDI가 또 우리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토요타, 닛산 이런 데도 지금, 중국의 CATL 뭐 이런 데도 다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올해까지는 조금 힘든 그런 구간이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금리가, 일단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의 자동차 규제,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완강하게 하고 있고, 악재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더 악재가 나올 것이 있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자, 25%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25% 별도로 섹터, 이게 상호관세, 나라별 상호관세 말로 이거 딱 확정을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소한 인하를, 영국에서 10%까지 인하를 하긴 했는데, 이건 최소화하겠다, 이건 지키겠다는 거거든, 트럼프도. 그러니까 요 구도 속에서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지금 최악의 경우까지 이제 와서 3년 안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더 악화될 게 있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더 악화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더 악화되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더 악화될 게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더 악화될 게 없습니다. 즉 뭐냐면 영국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10만 대, 미국이 이제 판매하는 게 10만 대거든. 10만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관세 10%를 해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관세 그런 식으로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관세가 25%에서 조금은 좀 다운 소지가 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회사들 아닙니까? 배터리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대 기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다른 나라 유럽 가도 유럽, 우리나라, 일본 그죠? 일본은 어차피 이제 지들 것도 배터리 갖다 쓰니까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세액공제 보조금 안 준다는 건 당연한 거고 세액공제가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2032년까지 하는데 28년까지 이제 안에 그 세액공제 종료해버리겠다. 요거까지 이제 최악의 경우를 반영해갖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밀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뭐 더 악화될 것이 이제 뭐가 있냐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더 이 전기차 산업 자체는 더 악화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으니까 중국에 자꾸 뺏겨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뺏기는 구조는 좀 더 이어져야 돼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못 가는 거라고. 악재랑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찔끔찔끔 빠져내려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증자 리스크가 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은 증자를 자꾸 여기저기서 좀 하려고 할 거거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이제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계속 좀 당분간 이어갈.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으로 한계 기업이 자빠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상장사들은 그나마 이제 회사채 발행 말고도 이제 증자를 해가지고 좀 연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래 내년에 가면은 이제 업황이 회복돼 빠르면은 이제 올해 7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해집고 보자고. 자, 전기차 업황은 이제 올해 1분기에 잠깐 올라왔습니다만은 그건 관세 전에 이제 조금 더 밀어내기 그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적으로 보면 올해 이제 7월 달이 변곡입니다. 2년 되는 자리야. 그죠? 본격 상승은 이제 내년 가야 된다 그랬어요. 3년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7월까지도 주가가 빌빌대면서 옆으로 기거나 조금 뭐 이게 뭐 크게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을 미국하고 할 때 7월 달에 일단 그 지금 3개월 유예가 된 상태니까 7월 안에 이제 7월 8일인가요? 그 안에 이제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때가 해결 안 되면 뭐 1개월 좀 연장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돼. 아일랜드 중국 사례를 보면은 중국보다 더 악화시키는 가능성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일랜드하고 비슷한 버전으로 이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우리나라 어차피 좀 퍼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진행이 된다. 뭐 관세 한 10%를 해주고 이것저것 좀 떼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협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은 7월 달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자리고 거기가 이제 이 1분기 실적하고 비슷하게 하거나 뭐 삼성 SDI가 조금 회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제 확실히 현대차 실적으로 보면 자동차 판매가 이제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이런 것도 좀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어. 근데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딱 간 자리가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고? 요 관세 협상, 나라별 협상이 되는 자리도 7월 달이고 2년 파동도 원래는 3년이 이제 주로 재고 순환주기 치킨 파동이지만 뭐라고? 키친 파동이지만 뭐라고? 빠른 경우 성장 산업 같은 경우 2년 만에 도래한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좀 더뎌 버리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뭡니까? 자, 보자고. SK 하이닉스를 보자고. 자, SK 하이닉스 보면은 그 전에 안 좋았던 시절도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쭉 빠질 때 보면은
요 파동을 한번 봐봐라고. 여기서 이제 꼭으로 자빠졌다가 1년, 2년, 2년 정도 갔다가 그 근방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길 때는 3년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LG엔솔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다 반영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 버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런 이제 구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도 이탈하면서 정말 어려운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끝자락이 아니고 제가 주말에도 남겨놨습니다만 좀 더 밀릴 겁니다. 한 10% 내외 더 밀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액공제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여기 이제 한번 더 밀리면 거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그 옆으로 좀 기는 그러면서 이제 7월 달 실적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은 이제 예의주시하는 그런 단계가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엔솔 삼성 SDI 아까 보여드렸죠. 에코프로 아니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 에코프로 비해 마찬가지. 이 양극재는 출하량이 조금 늘고 가동률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황이 회복돼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게 증자 리스크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에 의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늘 그 증자 가능성이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쉽게 사 들어가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얘도 똑같아. 근데 결국에는 삼성 SDI나 LG엔솔에서 먼저 방향키를 잡아줘야지 양극재가 가는 것이지 양극재가 뭐 따로 가겠습니까? 그죠? 에코프로그룹은 또 삼성 SDI하고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뭐 비스듬하게 또 주가도 좀 움직여 간 거고요. 그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LG엔솔하고 이제 관계사니까 또 비스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코는 이제 철강 쪽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얘라고 뭐 별반 차이가 있냐고.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 관련 회사 아니냐고. 퓨처엠 얘도 이제 증자한다고 해놨고 뭐 비스듬하죠. 음극재 양극재 같이 하고 있는데. 비스듬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기술 경쟁력이 나와야 되고 업황이 회복돼야 한다. 그럼 업황이 이제 조금 저점으로 형성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관세 전에 조금 판매가 유럽에서 환경 규제 해갖고 조금 1분기에 좀 판매가 됐구나. 그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조금 더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분기 실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관세 협상. 그러니까 그 시기 전후로 가서 그 시기 전후가 아니라 그때 가야지. 그 전에 뭐 나오겠어.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가야 이제 유미한 그런 상승. 이라기보다 이제 바닥을 이제 확인해주고 조금 이제 고개를 좀 쳐들어 보려고 하는 가격 메리트는 이제 이미 있으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5월 말이 이제 돼가는 그런 과정인데 조금 더 시간적이 있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막 줄줄 흘러내려 버리지는 않고 조금 하락이 좀 있더라도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기는. 과거에도 하락폭이 안 크다 했는데 한없이 빠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이 자리에서 이제 요 근방에 있으면 안정을 찾았는데 또 다 된 밥에 또 거기다 세액공제를 갖다가 뭐 그전에도 이제 뭐 줄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걸 3년 안으로 땡겨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맛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일부 이제 LFP 배터리 중국 거를 갖다가 써버려. 얘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잠식당해. 그러니까 얘도 이제 빠져버린 그런 형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LG엔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요때에서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 주기 자체가 삼성 SDI도 한번 봐볼까요? 006400이죠.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삼성 SDI. 그러니까 이 배터리 양극재 양극재, 음극재, 이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은 주로 7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었지만은 얘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빨리 고점이 좀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요 2022년 말 23년 초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3년이 되는 시기 자체도 조금 더 빨라진다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빠르면은 이제 7월달 여기 빠르면 아니라 그 정도 가면 거의 이제 저점에 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고 이제 하반기는 바닥 따지기, 약간 들어올렸다가 바닥 따지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들어올린 다음에 바닥 따지기. 그러한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요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옆으로 끼는. 아니 몽딱 빠졌으니까 조금은 처음에는 들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 옆으로 끼는. 물론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빼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요렇게 했다가 옆으로 끼는 그런 형태로 했다가 이렇게 세게는 안 가고 이제 점점. 왜냐면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된다니까. 기술이, 배터리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 남 좋은 일 닭도 쏘는 게 지붕 쳐다보이는 격으로 중국만 잘 가고, 중국 배터리 회사만 잘 가고, 우리나라는 빌빌대고. 그래야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좋아지는데 얘들은 점유율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고 옆으로 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기술이 개발이 되면 여기 땅에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천상 우리나라 업체들은 내년에 가야 이제 본 상승이 나오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주봉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요런 자리죠.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자리에 와 있어 지금. 이런 자리라고. 이러한 일련의 형태가 조금 더 진행이 되다가 막 7월 뭐 8월 뭐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꽤나 이렇게 상승을 했죠. 요렇게 이제 상승을 좀 치고 나서 이제 또 옆으로 기고 눈치를 보면서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틀림없어요. 틀림없다 그러면 안 되죠, 주식이. 그럴 가능성이 이제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기본적으로는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의 완고한 그런 정책들 약간 이제 먼저 질러놓고 조금 유순해지는 그런, 완화시켜주는 그런 구도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가긴 할 건데, 그래도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 재정 지출 이런 거 이제 배터리 뭐 세공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완고해요. 얘들이 보면 트럼프가 이 고지시기 갖고 완고합니다. 그것을 크게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관세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고, 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경기 침체, 이 구조가 되는데 고물가까지는 안 가면서, 물가는 일부 오르겠지만 고물가까지 크게 안 가면서 진행돼서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90일이 지난 다음에, 90일이 지나야 될 거 아니냐고. 90일 유예를 해놨으니까 7월달에 이후에, 물론 그때 가서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90일 이후에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가면서 어때요? 이제 그 물가를 추이를 보면은 아마 9월이나 이런 정도 가면은 물가 생각보다 안 올라올 거라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미국에서 4% 이하로 일단 다른 나라는 이제 3% 이하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국은 4% 이하 떨어져 쭉쭉 떨어져 3% 이하로 떨어져야지 이게 뭐 부양이 되는 거지 본격적으로.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니까 좀 더 어려운 구간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여기서 아예 멈춰버린 게 아니고 올리는 게 아니고 시기를 봐가면서 눈치껏 이제 좀 내리는 그런 구조고, 경기 침체가 더 먼저 찾아와 버리기 때문에 내리는 그런 구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장황하게 했습니다만은 좀 답답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기술이 이렇게 그 우리나라 선도적으로 좀 치고 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이게 이제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딱 키웠어야 되는데 중국처럼 그냥 자유 방임 경제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너무 믿었는데 또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변덕스러운 이 트럼프의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이제 꼬꾸라 자빠진 것은 트럼프 때문에 이제 빠진 폭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작년 요때 이제 당선된다 해갖고 요 이제 11월달, 10월달부터 당선가 여기서부터 빠져가지고 이게 다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거든. 근데 요렇게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에 반영됐고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거의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빠진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데 올라가는 시점은 일단은 7월달은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그 사이에 뭐가 뭐 개발되고 뭐 자시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다만 이제 잠정적으로 했는데 혹시 이제 그 표결에 붙였는데 먼저 올라가려면 표결에 붙였는데 하원에서 이게 3년 28년까지 종료한다고 이제 잠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들이 이제 표결에 붙였는데 그 전에 뭐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게 쉽게 얘기해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안도감에 의해서 좀 올라오겠죠. 2032년까지 좀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올라오겠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가 임기 중에 이렇게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관철시키려고 이제 얘를 쓸 그런 그 흐름이에요. 내가 볼 때 요번에 2028년으로 땡겨버린 거 보니까. 여하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자리예요. 이것은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좀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그 전에 이제 보면은 관세 얘기했지만은 중국만 갖고 이렇게 했지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까지 해버리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걸 완전히 뒤집어갖고 시행공제 다 없애버리겠다는 등 보조금 없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샘물을 갖다 부을 수는 있잖아요. 그 붓는 시기가 일단은 2분기 실적 7월달 뭐 어쨌든 요 구간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이제 집중이 되는 이 두 가지 요 시기 특히 이제 관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 구간이 이제 내년이니까 7월달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보시면서 조금 인내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솔, 삼성에서의 주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사실 이 종목이 좀 낫냐 졌냐 그건 이제 논할 수. 사실 전고체가 이제 사실 좋았지 않습니까? 그 전고체도 못 버티고 빠져버리는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잡고. 2차 전지에 물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할 거로 보고 있고 많은 개미 및 투자자들의 야환이 담겨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완전히 짓누르면 숨통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그 트럼프의 정책에 2차 전지 쪽에는 특히나 숨통을 다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중국 업체 관세를 하더라도 중국 업체 것은 아예 이제 발을 못 디디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태양광 그래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현재 없고 말이죠. 좀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잃지 마시고 한번 더 이후의 흐름을 또 지켜봅시다. 천재투자TV에서 2차 전지 워낙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시 계속 빠지니까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땅한 큰 대안을 드리지는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 정치적인 사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또 기술의 부재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부재 이게 이제 새 정부가 좀 들어와 가지고 누가 됐든 간에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 2차 전지를 우리나라 먼저 좀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어떤 지원책을 좀 내놓고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숨통을 조금 트여준 상태에서 기술 개발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탁 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점프업이 되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고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고 물려 있고 그러신 분들은 빼박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현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일단 반가이를 해야 되는데 오르고 채팅 앱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야 최고 전문가 24명이 무료로 리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투자 정보를 다 제공해 버리니까 여기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앱을 검색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바로 이 공개 채팅방이 나오는데 공개 채팅방이 곧 무료방입니다. 각 전문가별로 24명 무료방이 다 있죠. 여러분들 전부 다 무제한으로 다 입장이 되니까 여기 입장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회원 만족도 최상위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리딩을 해주고 공짜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 수익을 내니까 주린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반토막 계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수익 계좌로 속속들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오르고 무료방에 여러분들도 신속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